제가 우선 제주도에 와서 가설을 첫 번째로 설정하겠습니다.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가설을 설정했는데요. 2박 3일과 3박 4일 중에서의 어떤 주말 활용을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 데 데이터적으로 검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실제로 3.65일을 체류했고 24년도 기준으로는 실제로 3.74일을 체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그런 제주도의 관광 패턴은 목, 금, 토, 일이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의 수치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가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 목, 금, 토를 머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3박 4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주말 단위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절반으로 쪼개져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 둘 중에서 어디가 메인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나가는가, 이거를 제가 보도자료를 좀 검증을 했는데요. 보도자료 기반으로 검증을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빠져나가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그런 나가는 트래픽의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목금 토일이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간의 가설을 항공사 할증까지 한 번 더 찾아서 검증을 했고요. 주말에 탄력요금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사 할증을 제가 검증을 했고 주말에 실제로 탄력요금제를 이용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12시부터의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것, 탄력요금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말에 오전, 오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부분 제주시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임장 가설을 수립을 했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금 토 일이라는 그런 3박 4일 일정을 픽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동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가설을 세웠던 거는 목요일과 일요일 도착과 나가는 날짜는 제주시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시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로 소비 패턴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귀포시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주도를 절반으로 쪼개면 한라산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눌 수가 있고 해변 라인에 협재와 애월, 삼양, 함덕, 김영이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 쪽으로는 성산, 섭지, 표선, 올레, 색달, 금오래 이쪽 라인이 이제 해변가와 레거시 관광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선을 해변 동선과 시장 동선 그리고 관광 동선으로 실제로 제가 방문해 나가면서 임장 데이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레거시 관광지를 검증을 해봤더니 키워드 쿼리 기준과 임장 데이터 기준의 어떤 결과치가 다르다더라. 너무나 달랐어요. 쇠속각과 섭지코지, 천지연, 이중섭 이런 곳들은 키워드 쿼리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지연 같은 경우에는 천지연과 천지연 폭포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키워드 월간 쿼리가 대략 한 5만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임장을 해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비어있는 공실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재미있었던 거는 관광지와 유사한 그런 월간 쿼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소비하는 지역에 있더라. 그리고 이런 카멜리아 힐이라든가 오설로 파더스 가든 그 시나 트라이앵글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키워드의 월간 쿼리도 높고 임장했을 때 실제 방문 데이터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쿼리와 임장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 물론 중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모수 기준으로의 일치도를 저는 좀 적합도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임장 불일치를 봤을 때 키워드 쿼리 대비했을 때 현장 인구가 왜 떨어지는가? 핵심 상권은 또 왜 공실인가? 비성수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데이터와 가설, 제가 기존에 세워놨던 데이터가 갭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요. 이쪽에서 그 레거시 관광지들의 어떤 이런 패턴, 쿼리와 임장 데이터의 패턴으로 봤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가설을 세운 것은 지금 제주도에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은 N회차 고인물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수학여행이라든가 가족여행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에 방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패 없는 경험과 검증되어 있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가설을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찾아봤는데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가설을 검증해봤어요. 그랬더니 극단적 블록 집중 방문 현상이 있더라. 아까 제주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혹은 여기는 국적이나 나이, 연령을 불문하고 너무나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국적까지 불문한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본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전체 관광객의 모수가 떨어지더라도 동일한 패턴이더라.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검증을 해봤더니 수요가 떨어져도 주변부부터 하락하지 여기에 있는 메인 데이터는 웬만하면은 그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 모델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구글 데이터 트렌드로 이제 국가 간에서 제주도, 그러니까 관광지와 어떤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들의 그런 키워드의 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파리 기준으로는 에펠탑과 어떤 샹젤리아 같은 곳을 제가 비교를 했었고 일본도 유사한 곳으로 제가 책정을 했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세속각이나 어떤 시장 기준의 키워드로 제가 패턴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어떤 파리, 일본은 관광지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 소비가 일어나는 키워드들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검색하는 그런 양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주는 정말 재미있게 1대1 혹은 1대 0.8이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속각이 5만일 때 중문시장이 5만이에요. 천지연 폭포가 10만일 때 올레시장이 8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미 세웠던 저 N회차 고인물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방문했던, 임장했던 그런 데이터들 기준에서 벤치마킹 할 것들을 제가 1차적으로 좀 추려봤어요. 벤치마킹 1차고요. 1차 가설이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성공 레퍼런스로의 어떤 오설록은 UGC 전략이 자체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캠페인들이 마련이 되고 있었고 이미 SNS 채널이라든가 블로그에 그런 녹차밭들을 경험으로서 인증하는 그런 자발적 바이럴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결합된 그런 모델이더라. 그리고 실패 레퍼런스로는 카멜리아 힐과 이중섭 거리 등이 있었는데 뭐 레거시 관광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멜리아 힐 같은 곳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실패 레퍼런스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의 어떤 12월, 1월은 겨울이고 겨울의 피크는 카멜리아 힐이거든요. 동백꽃. 제주도의 동백꽃은 겨울에 핍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100명을 살펴봤는데 100명 중에 1명만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인터뷰를 해봤더니 동백꽃 입욕제였고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떤 데이터의 모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스스로 납득이 가능할 정도의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IP 매력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오는데 차용할 수 있는 이런 IP들을 고려를 해봤더니 어떤 인증, 그리고 검증, 그리고 트래픽의 유인, 그리고 대표 성공 IP의 어떤 부재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침투하는 브랜드도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몇 개가 있었고, 어떤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의 어떤 뭐 헬스라든가 이런 영역들도 침투하는 브랜드들을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릭터 IP, 캐릭터를 IP로 운영하는 브랜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했고요. 벤치마킹을 재검증했더니 시장과 해변, 여기에서 각종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의 초콜릿, 그리고 어떤 베이커리 혹은 식사할 수 있는 것들, 감귤 혹은 생선류들, 다양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메기 떡에 구매 전환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메기 떡 하면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든 브랜드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오메기 떡은 히어로 아이템이 없는 그 빈 공간에 들어간 변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의 고유 IP에 어떤 그런 갈증이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도 있으면서 선물로서의 프리미엄의 포지셔닝을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오메기 떡으로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모델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재검증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소자본 짧은 시간, 그리고 제가 없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이 갈 수 있는 것들은 레버리지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의 방향성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증할 수 있는 어떤 IP와 지역 상권, ESG를 결합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제주 상권과 같이 상생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ESG, 그런 모델들, 그리고 경쟁 난이도가 좀 낮았으면 좀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버리면 제가 소자본으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오메기 떡 같은 그런 곳을 제가 찾아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찾아야 하는 것들은 유사 성공 레퍼런스가 많은 것들, 그리고 확장 가능성. 제가 실제로 10억의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아이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인증과 경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커플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커플은 20대와 30대 혹은 부부 기준이 될 거고요. 시장과 해변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볍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제가 로컬, 지역 IP 기반으로 레버리지 모델로 가능한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고요. 소형 IP의 결합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떻게 제가 이 브랜드를 가져가고 제품 MOQ, 어떤 SKU,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소형 IP의 어떤 결합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굿즈로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전체 타겟이 너무 커져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던가 굿즈샵에 있는 그런 너무 광범위하고 구매의 어떤 의사결정이 길어지는 그런 제품군들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니치하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는 그런 아이템에서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1차 아이템으로 선정해야 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검증 기반 모델로 조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아이템 선정 조합을 제가 디벨롭을 한번 했더니 지역 단위 레퍼런스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BHQ의 제주치킨 그리고 파리바게뜨의 마음샌드 이거는 제주도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아이템들이고요. 그리고 국외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보토치의 어떤 키티 그리고 타이거비어 같은 싱가포르거든요. 이런 지역 단위 레퍼런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어떤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레퍼런스로 벤치마킹 대상으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커플 대상이니까 남산타워의 자물쇠 혹은 어떤 국외의 줄리엣 하우스 어떤 편지 같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커플 초콜릿 한 2년 전, 3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고 국내에서도 카피캣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인생 네컷 자발적으로 UGC 혹은 경험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체인 핸드크림 노출입니다.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로의 코이비토 같은 어떤 쿠키류 같은 것들을 제가 성분 결합 레퍼런스로 조금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의 대상들이에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를 제가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UGC 성공 레퍼런스 오설록이라던가 뭐 변쇄골이라던가 포춘쿠키라던가 슈니발렌이라던가 제가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경험 인증 기반이거든요. 히어로 아이템의 부재를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묶이는데 이게 뭐였냐면 시각과 행위 그리고 노출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결합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선정했으니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판매 루트 전략이거든요. 판매 전략의 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관광 빅데이터를 제가 살펴봤더니 매장 결제가 80% 이상이더라.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결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샵인샵 레버리지를 검토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게 작은 소형 어떤 IP 기반의 아이템과 가장 적합하더라.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 레버리지의 어떤 그런 기반들로 마케팅 결합 요소를 조금 더 제가 디벨롭을 했고요. ESG 아까 전에 말했던 사회공헌이라던가 지역 기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UGC 자발적인 강력한 콘텐츠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마케팅 비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물량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는 그런 반드시 자발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IP는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어떤 고유의 이제 USP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진입 난이도가 낮아야 하고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검증 레버리지 기반으로 봤더니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임장 데이터 기준으로 탑다운 의사결정 모델을 세워봤더니 구분으로 제가 이제 해변가를 좀 더 제가 디벨롭을 했고요. 키워드와 컬러, 목적, 강도, 트래픽, 상권과 체류 시간과 어떤 공항과의 거리까지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함덕과 협재, 김영, 삼양, 이호태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제가 지금 좀 한정된 시간 안에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이라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데이터로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어떤 목적적인 부분들, 강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트래픽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빅데이터라든가 대부분 검증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체류 시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가설로 세워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과 포화 그리고 성장과 성숙 그리고 혹은 도입인가를 잘 찾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어떤 이 삼양이라는 지역이 상권이 그래도 도입부이기 때문에 임대료적인 부분들 제가 아직 임대료의 어떤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잠재력이 꽤 크다. 그리고 실제로 체류 시간은 짧지만 공항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주공항 근처에서 할 것 뭐 이런 키워드들을 잡았을 때는 이게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이디어 로드맵을 펼쳐봤고
지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좀 일부분들만 나온 거예요. 트래픽, 지역 레버리지, 니즈, IP, 객단가, UGCP, 결핍, 니즈, 그리고 티켓, 어떤 영수증에 관한 것들, 그리고 로컬과 상징, 커플, 시각, 행위, 노출,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아이디어 로드맵으로 뽑아냈고, 이 히어로 아이템의 부재, 초콜릿과 오메기떡, 이 히어로 아이템이 부재다. 이거를 먹으면 제가 전체 시장을 정의하고 거기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 로드맵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굿즈 기반으로 제가 이제 탐샘송 모델을 대략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IP 기반, 굿즈 IP 기반의 탐샘송 모델이고요. 탐은 제주 관광객의 전체 시장의 크기예요. 1,4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중국인 타겟이 100만 명.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략 한 1,5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4만 원씩 어떤 굿즈에 소비를 한다면 전체적인 매출, 파이의 크기는 6천억일 거고요. 그리고 샘 모델, 어떤 체험이나 로컬 경험, 수요의 어떤 니즈들은 이 전체 수요에서 한 40%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타겟을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한 번 더 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고 동선,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로 한 4등분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좀 보정치로서는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가치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과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가정치를 설정을 해서 1,500만 곱하기 40% 곱하기 25%는 150만 명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4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전체 매출의 범위는 600억일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어떤 지역에서의 아이템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기념품이나 굿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 구매에 의향이 있는 고객층들은 평균 지출 대비 데이터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그리고 제주에서 대형 굿즈샵 저희보다는 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거기에서의 연매출이 60억인 것을 가정했을 때 목표 지역의 납수 트래픽을 포함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하루에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은 한 50명, 50커플 정도라고 가정하고 4만 원일 때 이제 200만 원 곱하기 30일은 월 단위로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한 달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적합할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작은 매출액의 목표치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으로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0억 가치를 가는 것은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무난하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STP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 S1은 즉흥 구매층입니다. 가족 단위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즉흥 구매층이고 S2는 무난한 선물을 니즈하는 그러니까 니즈가 어떤 무난한 선물을 필요로 하거나 검증된 혹은 프리미엄을 구매할 수 있는 세트 단위의 어떤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타겟들이 어떤 S2고요. S3로는 체험과 기록, 경험을 구매할 수 있는 좀 더 딥한 그런 구매층일 거고 이것의 연령대는 대략 30대에서 어떤 좀 더 한 가지 더 세그먼트를 추가한다면 커플 단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S4도 검증된 동선 기반의 IP 수집층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UGC를 유발할 수 있는 20대 커플들이거든요. 그리고 S5는 외국인, 중국인 대상의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STB 전략 중에서 S를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T 타겟은 이제 S4가 저희의 어떤 메인이 될 것이다. 왜? UGC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겟 2는 어디냐? S3 세트 구매로 객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30대 커플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P 포지셔닝은 어떤 포지셔닝이냐? 우리는 N회차 고인물 혹은 검증된 동선 내에서 오리지널 제주 IP를 만드는 그런 포지셔닝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런 브랜드 전략의 첫 번째 초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IP의 강점은 뭐냐? 지역 기반의 레버리지가 좀 필요하고 IP 기반의 레버리지가
좀 더 강점이고, 경쟁 강도는 낮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것이고, 고유 USP가 좀 강점일 것이다. 그리고 카피캣과 신규 브랜드, 비성수기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6월에서 10월의 공백, 제가 지금 간단하게 잡은 지금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인 그런 설정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상업 쪽이다라고 한다면 상권 도입부가 될 것이고, 낮은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영업이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커플, 신혼부부, 인근 거주의 어떤 트래픽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커플과 웨딩을 상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S1과 S2를 이제 묶어가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회이다. 그래서 어떤 위협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자본이 적고요, 기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이라든가 내가 애무표를 갖고 포장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외장도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테리어하는 과정들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많이 힘들다. 샵인샵 전략도 어떤 내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정 IP는, 그리고 기획이 곧 약점입니다. 제가 만드는 이 브랜드가 지금 콘텐츠로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위협의 포인트인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저의 어떤 사업 실험적인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피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 상품은 굿즈로, 그리고 스큐는 한 5종 정도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격은 20대에서 30대 커플에서 좀 낮게끔, 그리고 20대에서 30대의 어떤 선물 포지셔닝에서는 좀 높게끔 해서 어떤 그런 평균을 맞춰가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통 전략으로는 샵인샵 혹은 매장 오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2개로 나누어서 좀 설정을 했습니다. 한쪽 같은 경우에는 UGC에 기반으로 키워드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려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디어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카멜리아 힐 같은 경우에는 IP 기반, 그리고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반, 다양한 시장 기준에서는 경험과 검증, 그리고 혹은 선물 기반, 오메기떡은 히어로 아이템의 부재라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로서의 어떤 유동인구의 트래픽, 교통량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마케팅 전략과 매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초콜릿은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그 커플 아이템의 어떤 트렌드들을 제가 전부 다 차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확정했는데, 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주 로컬 기반의 IP 브랜드예요. 스큐는 스낵과 키링, 모래시계, 오브제 등으로 다각화를 하기로 했고, 제주의 결핍과 관광객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그런 고감도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냐,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결제가 많으니까 반드시 오프라인 IP 리테일로 우리는 설정을 했다. 트랙 A로는 매장을 직영으로 오픈을 하는 것, 그리고 트랙 B로는 샵인샵 전략으로 B2B, 2C로 이제 매장과 계약을 해서 소비자에게 팔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채널을 트랙 B로 설정을 했고요. 로컬 트래픽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2개는 동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어로 아이템과 회전 아이템, 세트 아이템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선정을 했고, 수익 모델로는 리테일 매출과 샵인샵, 위탁 매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부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VMD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허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 샵인샵 위탁 같은 경우에는 영업 혹은 어떤 매장의 단독 간판을 제가 영업으로 협상을 해서 따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을 제가 역순을 해봤더니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고, 샵인샵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MOQ만 내가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최소 1,000만 원 정도 전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브랜딩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저의 노하우적인 부분들을 녹여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서브코어 프로젝트로는 제가 이제
이 10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에 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각화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2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 어떤 컨설팅이라던가 마케팅을 가져갈 수 있는 제주 사업자 대상으로 갈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숙소 기반으로 IP 혹은 어떤 시장을 같이 묶어서 이제 서브코어 프로젝트로 같이 가져가면, 이거를 2개를 묶어서 평가하게 된다면 이 10억 가치에 도달하기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는 제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주간 실행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 짜봤는데, 1주차, 2주차 제가 이제 임장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이런 아이디어 로드맵들을 설정하고 어떤 다양한 방식들로 하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1주차, 2주차에 제가 지금 실행을 했었고요. 2주차와 4주차에는 제가 이제 런웨이 자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판매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서브코어를 실험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에서 6주는 브랜딩 기획을 한 번 더 디벨롭, 여기에서 한 번 더 디벨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을 컨택 할부고 서브코어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6주에서 8주차는 최소 스큐를 수립하고 확정해야 되고, 샘플링, 포장백 모든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장 임대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8주차와 10주차에는 VMD, 또 인테리어 전략들을 완성을 시켜내고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서브코어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주에서 12주차 매장을 오픈하고 샵인샵, 그리고 혹은 피벗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피벗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 전체 이제 여기가 이제 실행 주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표 매출이 3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1주차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면은 제가 어떤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급 프리미엄 전략 혹은 더 많은 판매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이 가치의 인정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컴 모델, 제가 지금 돈을 벌여야 하는 것들은 제주 특산물, 감귤류로 대략적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컨설팅, 어떤 마케팅적인 서브코어로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과 3,000만 원 그 중간 가격을 정확하게 이제 타격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전략을 하는 것들이 이 인컴 모델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촉박해서 빨리 돈 벌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브랜딩 계획을 디벨롭할 때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기획을 하는지를 좀 더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카피캣이라던가, 실제로 제가 이걸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 가설을 기준으로 제가 실제로 어떤 테스트에 가까운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지금 이제 돈 벌러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 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